대현쌤, 오늘 의미 있는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주제가 뭐죠? 화제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해서 한번 교육적으로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면 송혜교 주연의 이제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 학생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이 학창 시절의 내용을 제가 잠깐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도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 또한 교육자의 입장에서 그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교육자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드라마적인 재미는 배제하고 우리가 이 부분 교육적 의미 그리고 이 오해들을 좀 해소시켜야 될 것 같아요. 대선쌤, 글로리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우선 되게 첫 번째 느낌은 충격이다.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은 여운이 남고 이 복수극이 시작하다 끝나는 느낌, 뭔가 좀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원인을 좀 따지게 된 것 같아요. 그 학교 폭력의 상황에 대해서. 근데 지금 드라마 이제 송혜교가 어린 시절에 이제 다녔던 학교 한 몇 년도인가요? 한 2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고요. 2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시간이 꽤 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과거예요. 대선 쌤은 그 이전에 학창 시절을 다니셨잖아요. 예. 진짜 그런 학교 폭력들이 비일비재했나요? 근데 언론에 이제 이렇게 최근까지도 이제 이런 사회에서 깜짝 놀랄 만한 학교 폭력 사안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드라마 속 이야기가 한 20년 전에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좀 모티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의 학창 시절을 반추해 보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라마의 시대상보다 훨씬 이전이죠. 근데 몇 가지 이제 오해들이 한 학생이 저런 지독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주위의 친구들과 선생님과 학교는 방관 내지는 공범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 과연 실제할 수 있을까? 대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저는 1차적으로 이제 보건교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런 증거 사진도 막 찍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사안이 감춰질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드라마에 있던 현상들이 실제 아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철저히 소외되고 철저히 짓밟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한테도 도움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지배할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해서 너가 혼나는 거야. 그래서 당연한 거야. 이렇게 세뇌하는 거 아닌가요? 그 심리 정서적으로 이제 미성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욱 취약해요. 반복되고 지속적인 그런 가해 학생들의 어떤 학교 폭력 속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자 했지만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주는 어떤 어른, 선생님, 주위 가족들 없었던 것이죠. 그럼 저희가 이걸 조금 몇 가지 장면별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면 1입니다. 거기 5명의 이제 가해 학생들이 마치 학교의 일진처럼 그렇게 있는데 그러한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생활 지도도 나가고요. 근데 학교 밖에 있으면 혼자 이렇게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어울리고 있죠, 보통. 그럼 그 일진 학생들이 그렇게 학교를 장악하고 학생들을 쥐락펴락하는 게 실제로 있어요? 글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웹툰이라든가 뭐 이런 실제 사안들을 보면 개인 대 개인 사안보다는 집단 대 개인의 피해자는 개인이고 가해자는 집단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나 웹툰에서 가장됐을지라도 지금 학교 현장에는 어떤 일진물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저희 딸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진이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탈피가 되어 있어요.
일진이 인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그 외모도 출중하고 뭐 춤 노래도 잘하고 게다가 공부도 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 놀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룹에 대한 동경들이 있어서 과거의 일진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깡패처럼 어떤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금품을 갈취하고 그리고 그런 괴롭힘을 하는 데에 이제 단선적인 모습이었다라면 요즘의 일진들은 유행을 선도하는 어떤 약간 아이돌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공부까지 잘해.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을 사실은 혼낼 그러니까 일상에 드러난 모습 갖고는 혼낼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학교 폭력의 양상 중에 근데 거꾸로 근데 피해자를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긁고 하다가 피해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거꾸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신고받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 지능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것과 심리 정서적인 취약한 점을 계속 괴롭힌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뭐냐면 일진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하고 더 가까워요. 그리고 어떤 피해 학생들은 선생님들하고 거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선은 피해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소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이게 행동하거나 관계 맺는 걸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 표현에 약하다는 그런 게 좀 선생님과의 관계에도 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모 중학교에 이제 신규 선생님의 이제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활동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제 프로필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반대예요. 선생님의 어떤 프로필 사진에 우리 학생들이 등장하는 거 그런 건 반대하는데 어찌 됐든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소수의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너무나 격이 없이 편안하게 있는 찍은 사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거기서 봤어요. 몇몇 특정 학생들이 선생님하고의 어떤 사진이 구도나 사진 찍는 느낌들이 어떤 약간 과시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더 격이 없이 허물 없이 다가오고 어떤 선생님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서 더 잘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고 더 가까워질 수 있겠는데 저는 거기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말 어떻게 한편 보면 경계선에 있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공부도 잘하고 유행을 선도하고 외모도 출중한 학생들이 그 선을 넘어서 짓궂은 장난을 하게 됐을 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아직 심지가 굳지 못한 학생들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리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개인톡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 관계가 안 될 경우에 아이들이 학급 안에서 되게 심리적으로 예민한 시기잖아요. 중고등학교 시기에 그럴 때 더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친구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계급의 성격을 이제 부여를 하더라고요. 너는 우리와 같은 이제 상위 계급이야. 너는 우리랑 친하게 지내지만 그 우리한테는 범접할 수 없는 아래 단계야. 그 단계를 계속 나누다가 맨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친구의 취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괴롭히는 놀잇감, 장난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명대사는 아니죠. 조금 충격적인 대사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전 그 대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도 문제 없고 너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이런 정말 엄청 상처가 되고 큰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조차도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그런 사실 참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중고교 학생들을 이제 만나기도 하고 저 자식들도 중고교를 거쳐 왔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어떠한 그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더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치유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10년, 20년이 지나도 학창 시절에 불쾌하거나 상처받았던 기억들 혹시 갖고 계세요? 이 마음의 상처는 근데 평생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 시절의 그런 심리적인 상처는 각인이 돼서 약간 평생의 트라우마처럼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영화 글로리에 대해서 이게 정말 현실적인 일인가? 저는 거의 반은 현실적이고 반은 허구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드라마의 극적인 재미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되게 압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걸 긴 호흡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던 보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대선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도대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학교 구성원들, 우리 학생들 왜 그런 겁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글로리가 아주 사회의 풍자, 사회 축소판을 딱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가 공정하거나 이런 안전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급으로 이루어졌고 그거의 축소판으로서의 학교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회 역시도 되게 폭력적이다. 거기 송혜교 씨가 복수를 하면서 어떤 대사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분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 영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그런 합법적인 게 아니라 뭔가 누군가의 영향력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 가장 안전하고 아이들의 배움이 있어야 될 학교조차도 누군가의 영향력에 있어서 불평등하고 안전하지 않고 뭔가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이제 학교 폭력을 조정하기 위한 이제 학교 폭력 위원회조차도 가해 학생들 편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해 학생 중에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여줘요. 근데 시청자들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럴 수도 있겠다 납득하는 이유는 우리 대선생님 말씀하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이 좀 잘 작동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조기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글로리를 보면서 어떤 지점에서 개입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 장 학사님? 제가 맡은 업무 중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가 제가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송혜교 학생이 너무나 열악한 쪽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이런 학업적인 환경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 관리라든가 가정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안전하게 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좀 돌봄을 좀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복지 대상 학생으로서 어떤 학교에서 교육적 처치나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담임 선생님의 생활지도예요. 저는 이 담임 선생님을 보면 아직도 제가 악몽이 닮아요. 이 담임 선생님이 그 아드님도 이제 교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장학사 시험도 준비하고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세요. 근데 반면에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차가우세요. 이런 이중적인 시스템.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소명의식을 좀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에 대한 교권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현 선생님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교권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됩니까? 지금 생활지도권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친구 관계나 뭐 학교의 이런 규칙을 어긴다거나 할 때 교사가 그거를 마땅히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뭐 남아서 상담 말고는 없는데요. 그 상담조차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에 대한 정말 사랑으로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온갖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과 상담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귀가를 막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처치를 하려고 해도 체벌을 해야 했다. 그 체벌이라는 것이 매를 드는 징계 체벌이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언하거나 권고하거나 때로는 그거에서 강제적인 조치가 일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선생님도 많이 보시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상처 입으시고 오히려 나도 모르게 방관하게 되면 점점점 아이들하고 심리적이거나 이제 학급에서 거리감을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교사로서의 소명감을 요청하려면 그런 교권에 대한 존중,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과 같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연진이, 혜정이, 사라 명호가 나오는데요. 이 학생들이 도덕 불감증이고요. 거꾸로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전재준 학생까지. 근데 잘 보면 가정 환경이 근데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다. 가정 교육, 가정 교육 그리고 사회가 낳은 괴물들이다. 그러니까 괴물들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충격적인 거는 학교 폭력에 신고를 당해서 가해자로서 경찰서를 갔다 왔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클 수 있지, 화해하면 돼 하면서 아이를 데려오고 또 아이를 혼내는 장면이 너 왜 애 괴롭혔냐가 아니라 야 그까짓 애 하나 해서 이렇게 경찰서 오게 와? 그러니까 약간 가정의 붕괴, 가정의 이런 교육적 기능의 붕괴, 그리고 그 부모의 권력이나 재력에 의해서 사회가 고개를 숙이고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더 배워가지고 학교의 기능은 상실되고 그런 가정 교육은 붕괴되고 아이들은 잘못된 그런 잠재적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악인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체벌 금지 그 방향성은 분명히 옳아요. 근데 그러면 애프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 시민성을 가진 미래의 시민으로서 키울 것인가. 한번 해외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만 봐도 학생 생활지도에 사안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학부모님들이 학교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님 상담을 받거든요. 근데 이 상담을 받을 때 학부모님이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일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교육적 처방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서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이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적일지라도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학교와 사회와 학부모가 함께 가야 된다. 가정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선 가정 내에서 우리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육적인 노력들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교육들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대선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은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부모지만 학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혹은 입학하는 시기에 학부모님도 요즘 온라인도 많이 발달을 했고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심화됐는데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인 어떤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떤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제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철저하게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갈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학교에서 어떤 교육활동의 중점들 대부분 학생들의 학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성생활지도는 빠지지 않고 포함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공동체로서 이루어져야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요즘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부모님들 간의 싸움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그리고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학생들은 화해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피해자는 정말 이렇게 혼자 지내고 외톨이라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급 안에 학생들 간의 관계성이 다 깨졌다. 거꾸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묶인 아이들은 더 유대감이나 이런 게 더 강하고 피해를 본 아이들은 철저한 외톨이고 또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거를 그 아이들이 맡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학교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런 관계 맺기를 초등학교 시기부터 조금 경험도 하고 좀 더 단단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어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됐을 때 어떤 캠프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위센터나 학교 내 어떤 대안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례화로서 그리고 정규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건 사실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사안에 이제 결부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한 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가 선행이 돼야 되고 가해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저도 이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하나 안전사고가 예를 들면 나면 그 원인은 뭐 복합적이고 수십 번의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더글로리의 학교폭력 사안도 수많은 징후와 문제들을 학교에서 발각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아이가 상처 입어 온다거나 혹은 담임교사나 뭐 양호교사나 학교 여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 또 공간 역시도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 영화가 물론 자극적으로 약간 과대 이렇게 한 게 있지만 그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드라마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에서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학교나 교육 구성원들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은폐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선입견이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건들은 공론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절차에 의해서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어요. 학급 내에서 어떤 문제상이 발생했을 때 야 서로 화해해 이제 친하게 악수 나눠 편지 줘 이런 노력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교육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 피해를 받은 학생들 굉장히 소중한 자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어떤 단기적인 처방으로 이례적인 처방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대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안으로 보지 말고 이 교육으로 보고 단계적이고 중기적인 그런 교육적 처치도 같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선생님한테 좀 저희 이번 영상이 길어지는데 이건 한번 우리 대선 선생님이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장학사의 모습, 장학사상 요거 저에서 간단하게 해소시켜 주십시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선생님들 되게 갈망하고 어떻게든 진짜 부모를 어떻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면서까지 되려고 하는 모습에서 현실과는 많이 좀 왜곡돼 있다. 저희가 과거의 교사상 그리고 교장 선생님상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상 장학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되죠. 사실은 매일매일 야근하시죠? 야근도 하고 근데 선생님들을 거꾸로 도와드리고 지원해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분명히 시사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모든 게 현실이고 그 실제 한다라는 건 오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네, 더 글로리가 우리 학교나 사회의 아픈 치부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면서 공론화도 하고 또 그 외국에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학교 폭력 사안으로 시작된 그 드라마 되게 관심도 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우리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아니,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태국에서도 음.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미투 이런 사안이 있었고 연예인들도 거기 연루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사안을 이제 하게 되면 가해 학생은 발 뻗고 잘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풍조죠. 근데 이 속에서 어떤 오해나 편견 그리고 잘못된 관점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드라마는 드라마로서 시청해 주십사. 저는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